5박 6일 경상북도 무작정 떠나기 202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동안 경상북도로 떠났습니다. 여정으로 들어간 시군은 칠곡, 의성, 안동, 봉화, 영월, 울진, 영주 등이었습니다. 세가족 6명이 사용한 비용은 전부 18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하루 5만 원씩 썼습니다. 숙박지는 대부분 자연 휴양림이어서 숙박 비용을 절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족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였기에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다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행이 불교 신자가 4명, 천주교 신자가 2명인데 어찌하다 보니 성당과 절을 많이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는 주로 절인데 이번 여행에서 성당도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보고 걷고 또 보고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8,000보를 걸어 다리가 아파서 못 걸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만보 걷기도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첫째 날 천주교 가실성당을 갔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대구 대교구 소속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1895년 9월경에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 초기 천주교회입니다. 칠곡군 외관읍 낙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낙산성당으로 불려오다가 2005년 가실이라는 마을의 본래 이름을 되살려 가실성당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터는 원래 1784년 한국 천주교회 창립 시부터 실학자 성섭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섭의 정손자인 성순교는 1861년 갱신박해 당시 상주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가실이란 마을의 본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집, 즉 성순교 가문의 집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실성당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참으로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한티 순교 성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동맹면 한티로 1가 69번에 있는 천주교 성지입니다. 한티란 원래 큰 제를 말하며 해발 600m의 깊은 산중에 1815년 을해박해 때부터 형성된 천주교 교우촌입니다. 을해박해 때는 경상도에서, 정해박해 때는 전라도에서 수백 명의 신도가 순환을 당하였습니다. 신도들은 대구 인근의 상간벽지로 피해 하전을 일구고 옹기와 숯을 구우며 한데 모여 살았는데 이때 정착한 곳이 바로 한티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정착한 후에도 몇 번이나 포졸들의 습격을 받고 많은 신도들이 순교하게 되어 오늘날 한티 성지로 일컫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대구 대교구에서 성지 개발 사업을 벌여 도로를 1991년 9월 25일에는 대형 십자고각과 피정의 집을 준공하였습니다. 십자고각 뒤편으로 을해박해와 정해박해 동안 순교한 37기의 순교자 묘가 있습니다. 신나무골과 더불어 순교자의 정신을 되살리고 피정연수를 위한 순례지로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낙엽을 밟으면서 오솔길을 한 바퀴 돌았는데 무명 순교자들이 1부터 37까지 1년 번호만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땅의 진리와 자유를 전해준 그분들의 뜻을 묵상하고 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둘째 날 의성을 방문하고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대 국가 조문국이었습니다.
해암긴 제도의 조문국전 팜플릿에 실린 조문국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국의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 석버류이사금 2년에 조문국을 벌한 기사가 전부입니다. 조문국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미 존재했던 나라 조문국의 터전이 현재 의성지역이라는 사실이 더욱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1989년 2월 하랑세기 필사본을 남긴 사학자 남당 박창하 선생의 유고집에 실린 조문국의 왕력에 의해 기원전 124년부터 기원 후 369년을 존속한 조문국의 실체가 밝혀져 현재까지 경덕왕으로만 알고 재향해온 왕릉의 주인이 조문국의 제10대 경덕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부족국가 시대의 역사적인 사료가 부족한 현재로서는 이 기록이 우리 향토사적으로 유일한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만시대 성읍국가인 조문국 경덕왕릉은 그 형식이 전통적인 봉분 아래 화강석 비석과 상석이 있습니다. 신라 버류왕 2년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전하며 주변에는 260여 개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문국 박물관 및 사적지가 새로웠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의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어린이 고고 발굴 체험관 등에서 조문국의 역사와 옛 시절 어성인들의 발자취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운사를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서기 681년 함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을 자랑합니다. 고운사는 연꽃이 반점 핀 형국의 천하명당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고운사 경내까지 이르는 숲길에 솔레음이 가득합니다. 템플 스테이와 사찰 음식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최치원이 성녀, 여지, 여사와 함께 가운루와 우하루를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여 최치원의 자를 따라 고운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흥강왕 때는 도선이 약사 열에 석불과 석답을 안치하였고 948년 운주가 중창하였습니다. 소장된 중요 문화재로는 보물 제246호인 의성고운사 석조열의 자상과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28호인 고운사 3층 석탑,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인 고운사 가운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70호인 의성고운사 연수전, 사적비, 사보로 전해지고 있는 오동학촉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 차례 화재로 불타 없어진 후 중수된 가운루나 각각 18세기, 20세기에 세워진 사적비나 연수전과는 달리 석조열의 자상과 삼층 석탑은 도선이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탑을 많이 구경하였습니다. 탑은 석가모니의 살이나 유고를 모시거나 특별한 영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그 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건축물입니다. 한국은 주로 석탑이고 중국은 전탑이고 일본은 목탑입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전탑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을 구경하였는데 국보답지 않게 탑 주변이 어수선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전탑은 흙으로 구운 작은 벽돌을 촘촘히 쌓아 올린 벽돌탑을 말하며 현재 남아있는 전탑 중에서 8세기 통일신라 시대 때의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국보 16호입니다. 높이 17m로 웅장하며
각 청어 지붕에는 기와가 남아있어 처음에는 각 지붕이 기와 지붕으로 꾸며졌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전탑 양식은 목탑의 모양을 본따서 벽돌을 쌓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탑 전체가 뒤틀리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넷째 날은 영양 사내리 5층 모전 석탑을 구경하였습니다. 모전 석탑은 석재를 벽돌과 같은 모양으로 가공하여 건조한 탑입니다. 1977년 8월 22일 국보 제1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전체 탑 높이 약 9m, 초층 탑신 폭 3.34m, 높이 2.04m입니다. 축조 연대는 미상이라 신라시대로 추정됩니다. 강가의 밭 가운데 서 있는 탑으로 이 마을을 봉감이라고도 부르는 데서 봉감탑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변의 기와조각과 청자조각 따기가 흩어진 것으로 보아 절터여설이라고 짐작됩니다. 5층 모전석탑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정연하고도 장중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탑으로 국보 제30호인 분황사 석탑과 함께 신라시대의 모전석탑 계열에 속하는 우수한 탑입니다.